자, 이번 시간은 31번부터 32번, 33번 이렇게 볼 거예요. 31번 지문 보니까 제목은 importance, 중요성인데 simplifying, 단순화시키는 것에 children's play spaces,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그러니까 놀이방이 있겠죠. 그거를 지저분하게 놓으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이들이 잘 놀 수 있게 놀이 공간을 잘 깨끗하게 단순화시켜야 된다, 간소화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문장 보면 just like 하고 how부터 too much stuff까지는 이제 묶입니다. 명사절로. 근데 그 사이에 when 접속사가 이어주고 있으니까 거기 사이는 딱 끊어줄게요. just like은 어떻게 읽어요?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너의 집의 다른 방들이 can cause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처럼. 근데 언제? When filled with too much stuff. 요거 이제 익숙하죠? 접속사 다음에 pp가 나오고 있잖아. 그 말은 그 사이에 원래 주어가 other rooms죠. 그래서 they 그리고 비동사 어리 생략된 형태로 관계부사가 아니고 분사구문에서 접속사가 살아있는 형태. 우리 분사구문 ing나 pp로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접속사가 살아있는 형태고 원래는 there이 있는데 그게 생략되면서 이렇게 태어난 거다. 그래서 해석은 원래 주어 동사 있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들이 채워져 있을 때 이렇게 무엇으로? With too much stuff. 너무 많은 물건들로. 그랬을 때 The same is true for kids. The same 같은 것이 is true. 진짜이다. 그렇다는 거는 아이들에게도 똑같다. If the play space houses every single toy까지 끊어주면 that부터 since birth까지는 앞에 있는 이 every single toy를 꾸며주게 되죠. 그래서 every는 우리가 항상 단수를 취급해요. 그래서 단수 명사가 붙었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주격관계 대명사의 동사도 단수 동사가 붙겠죠. 앞에 선행사가 단수니까. 자, 이 정도 해주고 앞에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만약 놀이공간이 houses, 수용하다라는 뜻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house가 동사로 쓰였을 땐 그러니까 무언가를 집에 들이다, 수용하다. 모든 각각의 다 그 하나하나의 장난감을 수용한다면 근데 어떤 장난감이냐? That has ever been purchased for them since birth. has been purchased니까 구매가 된 적이 있어. 특히나 이제 ever이 붙으면은 뭐 ever은 부사로서 한 번이라도 뭐 지금까지 일생 중에 한 번쯤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구매된 적이 있는 누굴 위해? 그들을 위해서. 아이들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언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니까 얼마나 많은 장난감이겠어. 그렇게 많은 장난감을 수용한다면 그러니까 방이 장난감으로 꽉꽉 들어차 있다면 이 말이죠. They, 아이들은 may not be able to express 동사가 좀 긴데 may not 조동사죠. 뭐뭐 할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be able to는 can이니까 표현할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제 어린 아이들은 표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죠. 그들의 감정을. 그러나 근데 그렇다고 느끼지 않는 거야? 아니지. 느끼지. But they can feel overwhelmed by so much stuff. 하지만 그 아이들은 압도된다고 느낄 수가 있다. 너무 많은 물건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어떤 명사가 나왔어요. 불안함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압도된다고, 불안하다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문제점이 나오니까 해결 방안 얘기해 줘야겠지. This, 이것은 앞 내용 받아주고 있고 reminds, 상기시킨다. 우리에게 무엇을? remind는 of랑 항상 짝꿍을 먹죠. 그래서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거 많이 외워봤을 거예요. 혹시나 해서 써드립니다. 그러면 뒤에도 지금 how 간접 의문문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묶어줄 건데 좀 길어 보이죠?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면 돼요. packed 앞에서. 왜냐하면 이 packed부터 close까지가 또 앞에 있는 their closet를 꾸며요. 그리고 이 look이랑 think가 women이라는 주어의 두 가지 동사로 병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접 의문문 절이 좀 길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해보면 이것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방이 너무 장난감으로 꽉꽉 들어차서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사실은 우리한테 떠올리게 한다. 무엇을 떠올리게 한다? 여성들이 그들의 옷장안을 바라본 다음에 생각하는 방식. 뭐라고 생각하는 방식? I've nothing to wear. 나 입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런 거 언제 느끼냐면 특히 이제 남자친구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텐데 이제 특히나 이제 20대가 되고 나면은 사복을 입잖아요. 교복을 입지 않고. 선생님도 많이 느껴봤는데 옷장이 엄청 옷으로 들어차 있단 말이지. 대부분의 여성들은. 근데 그러고 나면은 옷이 많잖아. 근데 그러고 나면 옷이 입을 게 없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필자의 생각은 너무 꽉꽉 들어차 있어서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웃긴 얘기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야. packed는 이제 아까 전에 filled랑 마찬가지로 들어찬, 채워진. 그래서 full of clothes, 너무 많은 옷들로 채워진 그들의 옷장을 보고 나서 look in, 들여다보고 나서 생각하는 방식. 입을 게 없다고. 자, 그다음에 4번 가보면 revision. 얘가 원래 이제 빈칸으로 나왔던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revise 하면은 수정하다, 개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명사니까 수정, 개정. 그러니까 뭘 고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방을 고치는 거죠. 너무 꽉꽉 들어찬 방을 한번 되게 치워주는 거, 간소화시켜주는 걸 지금 revision이라는 말로 paraphrasing 시킨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help가 오형식으로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어의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오게 되죠. 그런데 이 C라는 것과 use라는 것이 지금 병렬이 됐고 그 사이에 what절 두 개가 목적절로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수정이 도와준다. 모든 사람이 보고 그리고 뭐 하도록? use, 사용하도록. 자, 뭘 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뭐 아이들로 치면은 장난감이고 성인 여성들로 치면은 옷인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너무 들어차 있어서 못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딱 치워주고 간소화시켜주면은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그러면은 4번부터 지금 뭔가 맥락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이 revision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표현으로 나온 거고 그게 여기 밑에서 streamlining으로 바뀌는데 그 사이에 5번 먼저 읽고 가면 when there's too much to see 볼 것이 너무 많을 때 to step over step over 넘어다닐 것이 너무 많을 때 and too much input input 하면은 입력시키다죠. 여기서는 pp로 쓰인 거야. 입력된 것이 너무 많을 때 그럴 때 kids have a hard time making a choice. 아이들은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운 시간을 갖는다. 그러니까 좀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문제점의 심각성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6번에서 streamlining 간소화시키는 거죠. 간소화시키기는 is so important. 놀이공간을 간소화시키는 건 너무 중요하다. 또 이제 또 주제 얘기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또 주제로 얘기해주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You want your kids to feel inspired and imaginative in the room. 너는 원한다. 너의 아이들이 느끼기를 원해. 어떻게 느끼기를 원해? 두 개가 이제 이 feel 뒤에 나오는
보어가 두 개가 나왔는데 inspired 뭐예요? 영감을 받은,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그러니까 영감을 막 받고 상상력이 풍부하게 느끼도록 너는 원한다. 근데 뭐 하길 원하지 않는다. 나 뒤에는 to feel이 생략된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overcome도 pp가 쓰인 거라서 압도된 이거예요. indecision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라서 여기 지금 단어 뜻에는 망설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decision의 반대말. 결정하지 못함. 그러니까 망설임으로 압도된다고 느끼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31번 질문은 방을 깨끗하게 해줘라 라는 그런 간단한 주제였는데 이제 3번이 아니라 4번부터 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5번에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얘기한 다음에 6번에서 또 주제문 한번 튀어나오고 그리고 7번에서 마무리 지어주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서 32번 지문 한번 볼게요. 32번 지문은 learning effect, 학습 효과란 뜻이죠. of teaching, 가르치는 것의 학습 효과. 그래서 뒤에 또 좀 써줄 건데 from familiarity. 자, familiarity 친숙함, 익숙함이죠. 그것에서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아가냐? to mastery. 숙달까지. from to가 짝꿍으로 나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로. 그래서 from이 출발점이고 to가 도착점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익숙함이 아니라 이 숙달로 나아가게 하는 게 뭐다? 바로 이 teaching, 가르쳐보는 것이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번에 students often mistake. 학생들이 종종 실수합니다. 여기서는 이 A를 B로 착각하다. 그래서 mistake A with B, A를 B로 착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착각하다, 오해하다 이렇게. 그래서 familiarity, 친숙함을 무엇으로 착각하냐? 진정한 숙달로 착각을 한다. 뭐 하면서? creating, 만들어내면서 a dangerous illusion of competence, 완성이라는 착각을 만들어내면서. 자, 그러면은 뭐가 되게 같아 보여요? 이 mastery라는 것과 confidence라는 게 되게 같아 보이죠? 똑같이 동그라미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감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뭘로 착각한대? 친숙함으로 착각을 한대. 근데 그게 이제 뭐라고 뒤에서 나왔냐면 a dangerous illusion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성이 진짜 완성이 아니라 완성했다는 착각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where에서 다시 한 번 더 꾸며주는데요. 관계부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knowledge까지 묶어주시고 앞에 있는 이 illusion of confidence가 앞에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recognizing이고 fears가 동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완성의 착각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완성의 착각이라는 데서는 어떠하냐?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뭐처럼 느껴지냐면 진짜 지식처럼 느껴진다. 진짜 지식, 아까 뭐랑 되게 비슷해 보여요? 숙달, mastery. 앞에 true 진짜 붙었잖아. competence, 완성. 그러니까 genuine knowledge도 동그라미와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recognizing information은 뭐야? 정보를 인식하는 거, 그냥 눈으로 쓱 훑는 거. 귀로 한번 들어보는 게 인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모예요. 친숙하긴 하지만 내가 진짜 아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genuine knowledge, competence, mastery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얘는 진짜 아는 것, 이 mastery에다가 적을게요. 진짜 아는 것을 우리가 숙달이라고 한다면 반대가 familiarity인데 진짜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인식만 하는 거. 그래서 뭐 겉핥기식 그래서 진짜 아는 것이 적극적인 학습이라면 familiarity, 진짜
알지 못하는 거라고 할게요. 진짜 알지 못하는 거는 수동적인 학습인데 여기서는 그냥 익숙함이라고 나왔어요. 자, but 그러나 그들은 고군분투한다. 다시 말해 어려움을 겪는다. 언제? When asked to recall or apply it independently. 여기도 지금 when 접속사 다음에 pp가 나오고 있으니까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가 붙은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 앞에 있는 주어 day가 그대로 오고 그리고 비동사 all이 생략된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요청을 받을 때 뭐 하라고? 떠올리거나 적용을 시켜보라고. 그것이 뭐겠어? 아까 전에 인식했던 정보 아니겠어요? 보거나 듣거나 한 그 정보 그거를 스스로 독립적으로 라는 거는 선생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런 뜻이겠지. 자, 여기서 애들이 어떤 거야? 내가 한 번 들었어. 내가 한 번 봤어.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내가 되게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지. 진짜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냥 familiar한 상태인데 그냥 recognize만 한 상태인데 애들은 그거를 안다고 착각해서 결국에는 떠올리거나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영어로 생각하면 조금 약간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특히 그래요. 선생님도 수학 공부해봤으니까 수학 원리, 개념 배우고 나면은 왠지 내가 수학 공부 다 한 것 같잖아. 근데 이거를 문제풀이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아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되짚고 다시 한 번 더 적용해보고 이러면서 그 간격을 막 채워가는 거죠. 내가 진짜 아는 게 아니었다가 정말 알게 되는 걸로, 정말 내가 배운 걸 적용시키는 걸로 간격을 계속 채워나가는 거지. 자, this cognitive bias. 이러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 내용을 받아주면서 이러한 인지 편향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어? 진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여기서 인지 편향인 것을 인지 편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실제로 인지 편향 cognitive bias를 검색해 보면은 다른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 문맥상 이 인지 편향이라는 거는 진짜 안다고 착각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Strengthened by passive study methods. 여기는 PP 과거분사 구로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애니까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수동적인 학습 방법에 의해서 강화되는, 그죠? 그냥 인식만 하는 거는 수동적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cognitive bias도 어찌 보면 세모, 그지? 그래서 그 인지 편향이 이끈다. 학습자들이 뭐 하도록? To overestimate. 그들의 이해를 과대평가하도록. 진짜 아는 게 아닌데 진짜 안다고 착각해버리는 거는 과대평가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overestimate도 세모를 쳐줄게요. Teaching materials. 자료를 가르치는 것은 이제 드디어 주제문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왜냐면은 by 뒤에서부터는 좀 그냥 예시예요. 그래서 앞에까지만 밑줄 쳐도 주제문이고 자료를 가르치는 것은 심지어 비공식적으로 진짜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냥 옆에 친구랑 공부하면서 그냥 가볍게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informally or imaginatively 상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현실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가상의 학생을 옆에 놔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가상의 학생을 상상해. 그리고 나 혼자 쭝얼쭝얼 하면서 가르치듯이 해보는 거야. 그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심지어 된다는 거야.
그렇게 자료를 가르쳐 보는 것은 actively,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라는 말이 나왔죠. counters.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대빵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어. 왜? 뒤에 disillusion이라는 게 우리 환상이었죠. 내가 완성했다는 환상, 착각. 그러면 그거랑 counter, 대항한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teaching은 자동적으로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동사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counter, 대항한다, 반대된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 뒤에 이 teaching이라는 방법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냐? 우리 by ing는 우리가 해석할 때 모르는 사람 없죠.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teaching의 방법을 뒤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뭘 요구하면서 deep processing, 깊은 처리. 그러니까 개념을 한번 듣고 나서 그냥 땡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내가 처리해 보는 거야, 머릿속으로. 아, 어떤 개념이었지? 이거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active recall. 그 내용이 뭐였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떠올려 보기. structured. 구조화된 organization. 조직화. 그러니까 개념이 막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조직화되는 거죠. 아주 탄탄하게. and revealing gaps in knowledge. 그리고 지식 안에 있는 그 간극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냥 인지하는 거랑 내가 숙달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숙달시키고 적용하고 떠올리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 갭을 드러내야지 내가 이 갭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채워야겠지. 그런 게 다 뭘 통해서 나온다? teaching, 가르쳐 봄으로써 알 수 있게 된다. It introduces, 그것은 소개합니다. Powerful methods, 방법들을, 강력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또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Like 뭐처럼 teaching imaginary students, 상상 속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Peer teaching in study group, 스터디 그룹 안에서 또래를 가르치는 거, 또래니까. Employing, 이용하는 거. The Feynman technique, Feynman technique은 또래도 아니고 나보다 훨씬 어린 막 애기들을 가르쳐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려면 엄청나게 쉬운 말로 아이들마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내가 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Feynman technique이라고 해요. And writing explanation for others.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병렬되고 있는데 지금 like이라는 전치사의 이 동명사가 4개나 지금 나열되고 있는데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의 예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3번에서 가르침이라는 주제가 나왔으니까 글은 항상 주제가 나오면 구체화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시가 4번에 이어진 거고 5번에는 결론 지어주겠죠. 그죠? 그래서 5번에는 이 가르침의 정말 장점, 효과가 좀 더 구체화하는 거야. 이게 되게 공부에 좋다고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데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자, 궁극적으로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adapting, 채택하는 건 선생님의 마음가짐을 채택하는 건 동그라미죠. transforms, 변형시켜준다. A를 into B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A를 B로 바꾼다. 표면적인 친숙함을, 표면적이라는 거는 겉핥게 한다라는 거죠. 표면적인 친숙함을 정말 진정한 숙달로. 자, 뭐 하면서 여기랑 여기가 병렬되고 있어요. 분사 구문인데 and로 병렬시켰어요. expose, 아까 reveal이랑 같은 거죠. 노출시키고 and feeling, 채우면서 지식의 간극을, 그리고 확실히 하면서 solid, 견고하고 reliable, 믿을 만한 이해를.
그러니까 견고하고 믿을 만한 이해가 바로 뭐예요? 동그라미죠. 그죠? 숙달. 아까 나왔던 그리고 뭐 competence. 완성. 지식의 완성. 이런 거잖아. 정말 그런 견고하고 믿을 만한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죠? 선생님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가르쳐 봐야 한다. 그래서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mastery, 숙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학습 효과를 말해주고 끝나는 글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33번. 자, 33번 지문의 토픽은 separation of numbers from object예요. 사물로부터 숫자를 분리시키는 것. 자, 그리고 from around 3000 BC, 기원전 약 3000년부터 엄청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the Sumerian officers, 수메리안의 관리인들은 그러니까 엄청 옛날 사람들입니다. 막 고대 사람들 would mark their list of goods on clay tablets. 표시를 하곤 했다. Their list of goods니까 그들의 물건들의 목록을 어디에다? On clay, 점토판에다가. 아직도 유적이 남아있는 게 있죠. 뭐 고대 이집트라던가 뭐 이런데 점토판에 진흙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런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If they wanted to record 5 fish, 그들이 5마리의 물고기를 기록하고 싶었다면 they would mark, 그들은 표시를 하곤 했다. 5 pictures of a fish. 물고기에 5개의 그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옆에다 그려보면 선생님이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 거 아시죠? 자, 물고기를 이렇게 5개 그린 거지. 정말로 5개를. 자, 이렇게 5개의 물고기를 그려서 5마리의 물고기를 나타낸 거야. 근데 그러면 100마리는 어떻게 해? 만약에 100마리를 잡았어. 그럼 100마리 그려? 정말로 100마리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장에서. 아, 이때는 숫자라는 개념이 없었구나, 원래. 그거야. 숫자라는 개념이 없고 정말로 이 사물을 5개 그려서 5마리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래서 1, 2번에서는 이 숫자가 나오기 이전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Their first great intellectual leap came from separating the number from the object they were counting. 전환이 되는 중요한 문장이니까 밑줄 한번 쳐주시고 그러니까 이 스메리안 사람들의 첫 번째 위대한 지적인 도약이 뭐예요? 도약은 이렇게 위쪽으로 점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야. 이 성장은 왔어. 어디에서 왔냐면 분리시키는 것으로부터 나왔어. 무엇을 어디에서 분리시켜? 숫자를 사물에서 분리시키는 것에서 나왔어. 그들이 세고 있는, 여기는 목적격 관계사절이니까 앞에 있는 object를 꾸며줄 거예요. 왜? 이 뒤에 counting 다음에 뭘 세고 있는지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분리시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분리시킨다라는 말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여기서 숫자 5를 뭘 분리시켜? 그거를 여기 밑에 설명해 줍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다시 말해서니까 앞에 있는 말을 지금 되게 뭉뚱그려서 그냥 분리시킨다라고만 했잖아요. 어떻게 분리시키는 건지 구체화시켜주겠다는 얘기죠. They would represent 5 fish. 그들은 표현을 하곤 했다. 5마리의 물고기를 무엇으로? With a numerator for the number 5.
얘는 수사라고 하는 게 정확해요. numeral은 수사라는 거는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를 말해요. 숫자 5를 나타내는 수사를 가지고 5마리의 물고기를 표현하곤 했대요. 어디 옆에다가 표현한 거야? alongside, 어디 옆에란 뜻이고 어디를 따라서 어디 옆에. 물고기를 나타내는 상징 옆에.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나타냈다고 했잖아. 그거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요. 이 상태에서 물고기를 나타내는 상징은 요거죠, 그냥. 그 옆에 뭘 그렸냐면 이렇게 하자. 나도 정확하게 어떻게 표기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이 뉴머럴은 인터넷에서 좀 검색해 보고 왔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게 1이야. 그러면 이게 2개야. 2야. 2, 3. 그리고 4, 5가 돼요. 이게 5야. 뉴머럴이라는 거는 넘버랑 좀 다르게 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예를 들어 뭐 로마자에서는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넘버랑 다르죠. 그런 것처럼 뉴머럴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요. 시대나 뭐 나라에 따라서 달랐어. 근데 이 수메리안 사람들이 썼던 뉴머럴은 요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5를 나타내는 수사, 뉴머럴을 나타내었다 이 말인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발전됐어요? 이게 왜 분리야? 여기서는 숫자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냥 그 사물 안에. 그러니까 지금 숫자라는 게 이 사물에서 분리가 되어서 떨어져 나왔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얘가 그냥 5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이제는. 만들어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if they wanted to describe five of something else. 만약 그들이 원했다면 뭐 하길? To describe, 묘사하길 원했다면 five of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의 5개를. 그러니까 여기서 cow, 뭐 jar of oil 나오는데 기름병이나 소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랬겠죠. 그러면 만약에 숫자가 발견되기 전이라면 뭐야? 너무 어려워. 어떻게 그리죠? 소야. 소입니다. 자, 소를 5마리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렸겠지, 진짜로. 5마리를 그렸고 물고기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네요. 만약에 이게 100마리 있다고 쳐봐. 그럼 100마리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상이 바뀔 때마다 다 바꿔서 그려야 됐는데 어떻게 그려야 돼? 숫자가 이제 뉴머럴이 있으니까 그냥 소 이렇게 하나만 그린 다음에 5를 나타내는 이 기호를 옆에다가 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바뀌어도 이 5를 나타내는 기호는 동일한 상태예요. 그럼 기억하셨다가 또 다른 것의 5개를 나타내고 싶다면 그들은 깨달았어. 뭐라고 깨달았냐면 그들이 could keep and trade. keep and trade예요. 동사 병렬된 거야. 그들이 똑같은 수사를 유지시키면서 사물을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 맞죠? 숫자 5를 나타내는 이 수사는 기호는 동일한데 사물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뭘 나타내는 사물의 상징이냐? 뭐 for a cow, 소 혹은 a jar of oil, 기름병 혹은 whatever else they were interested in. 그들이 흥미가 있는, 관심이 있는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상징만 바꾸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에서 The Sumerians, 수메리안 사람들은 had developed, 발전시켰다. 무엇을? The idea of an emancipated number. 여기도 중요한 말이니까 밑줄 쳐줄게요.
emancipated 밑에 단어 뜻이 나와 있는데 해방된 이란 뜻이에요. 우리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해방된 숫자라는 것은 그치. 지금 숫자가 더 이상 이 대상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이 바뀔 때마다 다 다르게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대상이 바뀌면 그냥 이 대상을 나타내는 상징만 바꾸면 되고 이 오를 나타내는 기호는 해방되어 있어요. 계속 똑같단 말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지금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 keep 유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얘가 separated 분리가 된 상태고 그리고 좀 어려운 말로는 emancipated 해방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대상과 독립적으로 independent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요. 이 숫자가. 그래서 그 개념을 발전을 시켰고 뭐 하면서 existing in its own right는 그 자체로예요. 이 해방된 숫자라는 것이 그 자체로 존재를 하죠. 그리고 independent of 뭐와 독립적이에요? whatever it is used to count 이시 나타내는 건 emancipated number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이 숫자가 세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과 독립적으로 당연하죠? 이게 세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거와 독립적으로 지금 똑같이 유지되고 있죠? 그 말이고요. It's easy. 쉽다. 가주어예요. 그리고 진주어가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가 여기까지. 어디서 끊어 읽으면 되냐면 여기 as라는 접속사 앞에서 끊어 읽으면 되고 거기까지 해석해보면 take for granted가 당연히 여기다니까 해방된 숫자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쉽다. 왜냐하면 it is so deeply set. is set. be 플러스 pp 수동태네요. 그러면 설정이 된다. 그 숫자가 너무 깊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안으로? 현대적인 생각 안으로. 현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한테는 이 1, 2, 3, 4, 5라는 해방된 숫자의 개념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하게 깊숙이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게 좋은데 그러나 to the earliest civilization 가장 초기의 문명이니까 그 옛날에 고대의 사람들이겠죠. 고대의 사람들 문명에게는 it was 역시나 넘버고 그 해방된 숫자라는 것은 지적으로 새로웠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했다. 맞죠? 그래서 이 33번 지문 다 읽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지는 아니었네요. 원래는 이렇게 대상이 바뀔 때마다 세는 대상이 바뀔 때마다 다 그림이 바뀌었다가 이 수를 나타내는 상징 뉴머럴이 태어나면서 이거를 독립적으로 유지시키고 그냥 이 세는 대상의 상징만 바꾸면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적으로 도약했다고 표현을 했죠. 자, 이렇게 마치고요. 고생하셨습니다.